그래서 그 내용을 제보받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해서 정확한 제보 내용이 뭔지 그리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걸로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어폰 끼시면 들릴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 그 저녁에 뉴스를 접하고 네. 아주 많이 놀라고 설마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제보 내용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은 이미 계엄 시도가 있었던 12월 3일 이전에 네, 11월 28일로 특정이 되는데요. 네, 그때 오물풍선이 넘어왔습니다. 예, 그때 김용현 장관이 합참에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에게 오물풍선이 내려오면 경고 사격하고 바로 원점 타격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네. 이것에 대해서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은 그 행위는 지금까지 32번째 오물풍선이 왔는데 국방부의 일반적 대응 원칙과 다르고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 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김용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원점 타격하는 이유가 그동안 뭐 30몇 번의 이런 오물풍선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네. 11월 28일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 이런 준전시 상황 혹은 뭐 전시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얘기까지 좀 나왔었습니까? 그 의도였는지는 김용현이 바로 그 당시에 계엄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네. 없습니다만 지금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이 선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로부터 약 일주일도 안 되는 지점에 북한으로부터의 국지전이 예상되는 원점 타격을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전제 조건인 전시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합참의장이 부정적 의견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일반적인 우리의 대응 원칙과 다르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좀 안 좋은 얘기를 네. 국방장관한테 들었고 그래서 원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패싱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는 점이 있고요. 네.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안파라고 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육사 출신에 대한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시에 계엄사령관을 육사 출신 육군 참모총장으로 바꾼 것은 군의 명령체계나 전체적인 지휘체계에서 보면 계엄을 총괄하는 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에 계엄과라고 하는 과도 있어서 네. 계엄 업무를 총괄을 하게 돼 있는데 합참의장을 패싱했고 이후에 제가 좀 공개했던 방첩사 내부의 검토 문건에 보면 각 군의 참모총장들이 합참의장을 대신해서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 11월 28일 날 있었던 이 합참 내부에서의 장관과 그리고 합참의장의 갈등 구조가 네. 이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계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2차 계엄 선포도 염두에 뒀었다. 이런 제보도 우리 의원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이것은 이제 12월 3일 날 네. 계엄 선포됐을 당시에 지휘 통제실, 전투 통제실에 내려온 대통령이 이건 대통령이 내려왔다는 건 이제 군에서도 인정한 내용인데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라고 질책을 하니까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병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럼 더 병력을 더 투입해.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더 한번 발령하면 되지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2차 계엄도 가능성이 2차 계엄은 네. 이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계엄 해제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한 번 더 계엄을 발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흥분된 상태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들으신 것들이 네.
약간 좀 정리 한번 좀 해주신다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워낙 많아갖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의 그 원점 타격을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가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합참은 좀 부정적 의견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했다는 북한이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 30번 넘게 계속 네. 오물풍선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기 거의 한 일주일 닷새 정도 전인 11월 28일에 네. 날짜가 특정이 됐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한테 와서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땅에다 원점 타격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부를 했다라는 게 합참의 고위 관계자를 통한 증언으로 통해 제보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엄을 위해서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른바 국지전을 유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합참의장이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니고 육군참모총장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합참이 이제 배제된 패싱된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 합참의 전투 통제실을 찾아서 김용현 장관을 질책하며 왜 국회의원들을 빠르게 체포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했고 김용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하니 그러면 대통령이 병력을 더 투입해라. 만약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더라도 내가 한 번 더 발령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대통령이 것이고.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제보에 따르면. 예, 제보에 따르면. 한 번 그리고- 더 할 수도 있다. 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떠나서 합참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 이른바 벙커로 이동해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회 의결 뒤에 계엄사 수뇌부를 태운 버스 역시 서울을 향해 출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합참본부로 이동한 겁니다. 지하 4층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실을 떠나 김 전 장관을 만난 겁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계룡대 육군본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계엄사 수뇌부로 임명된 인물 수명이 탄 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였는데 서울 계엄사 상황실을 향해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들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계엄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령에 따른 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버스 이동은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면서 서울까지 도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있는 동안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국방부 차관과 윤 대통령 발표 뒤에야 계엄 사실을 알게 된 군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 등은 모두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전투 통제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데 모이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이 지난 밤 11시 2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전 직원에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선호 차관 등 군수뇌부를 국방부 청사 지하에 위치한 전투 통제실로 모았습니다.
부처 실국장과 합참 본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40여 명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비상 상황에 통제실에 내려오는 건 일반적이지만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까지 한꺼번에 모인 건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모아놓고 상황 설명이나 별다른 지시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차관은 장관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발표 뒤에야 계엄 사실을 알았던 만큼 특별한 임무 없이 이들을 한 곳에 모았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같은 시각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한층 아래 계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통제실에 모였던 인원을 해산시킨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 새벽 1시 이후입니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하는 등 상황이 종료되자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스스로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사의를 표명할 때는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구국의 일념일 뿐이었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국의 일념이란 발언,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 말과 똑같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란 구국의 일념뿐이었다면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5.16 군사정변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건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내를 묻는 또 다른 언론의 질문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일하며 사관생도신조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게 정의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거쳤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 전 장관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장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의 발언들과 맞물려 제2의 계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국방장관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죠. 12.12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